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 중에 치과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교정 치료 중에 치과를 옮기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답은 가능은 합니다만 웬만하면 안녕하세요. 치과 엄니 백의선입니다. 교정을 하다가 보면 치과를 옮기게 되는 환자분들이 계시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교정하다가 다니던 치과가 폐업하면 어떡하나요? 네, 요즘 대형 병원들에서 기습 폐업이 정말 큰 문제죠. 교정 비용이나 임플란트 비용을 미리 다 받아놓고 갑자기 폐업을 하면 환자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집단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한다 하더라도 이 교정 비용이나 임플란트 비용을 환불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치과를 결국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교정 비용을 분납을 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치료 비용을 덤핑 쳐서 환자를 유인하는 치과는 거르는 게 좋습니다. 교정하다가 치과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저한테도 교정 중에 치료가 그냥 잘 되고 있는지 확인차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덜어 계시고, 또 교정치과가 비용만 받고 폐업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렇게 부득이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 본인이 먼데로 이사를 가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은 경우는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나 이제 원장님과 소통 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아요. 불만족을 얘기했을 때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치료를 조금 더 해주시더라도 결과를 수정해준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 갈등이 생기고 치과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교정하고 비대칭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얼굴이 길어진 것 같아요. 환자분의 호소가 진짜일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단지 느끼기에 그런 거고 또 팩트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엑스레이 같은 진단 자료를 정확하게 남겨놓는 이유는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주치의가 환자분께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치료 중간중간 카메라 사진을 남겨놓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들로 팩트를 환자분이 납득하게끔 설명해주면 좋은데, 원장님이 딱 잘라서 그럴 리가 없다 해버리면 환자분들은 소통이 안 된다 느끼고 교정 비용이 또 한 번 발생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치과를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 치료 중에 치과를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정 치료 중에 치과를 옮기는 게 가능하냐에 대한 답은 가능은 합니다만 웬만하면 안 옮기는 게 낫습니다. 먼저 비용이 한 번 더 들어가요. 클립피쉬 같은 철사 교정이라면 기존에 붙이고 있었던 장치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치료를 이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주는 원장님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기존 장치를 다 떼고 와야 치료를 이어서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만만치 않거든요. 장치를 떼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치료의 연속성이 깨집니다. 교정 치료는 장기전이라서 치료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간에 치료 계획이 바뀌거나 하면 당연히 좋지 않죠. 만약에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 이때는 조금 멀더라도 원래 치료를 시작했던 원장님께 진료를 계속 받는 게 무조건 좋아요. 원래 상태를 가장 잘 아시기도 할 거고, 또 치료 계획도 처음에 세워놓은 그 흐름대로 치료를 진행해 왔을 거라서 그쪽에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께도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나요? 저도 당연히 그런 경우가 있죠. 환자분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무조건 아니라고 반박하기보다는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간혹 환자분께서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 방향으로 치료를 하려면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치관 삭제 허용 범위를 초과하도록 너무 과하게 해야 한다든지, 교합상에 다른 문제가 없던 게 새로 생겨버린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치아를 품어주는 잇몸뼈가 환자분이 원하는 치아 이동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든지, 그냥 막연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엑스레이, 카메라, 치아 사진, 얼굴 사진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선 긋고 각도 재고 길이 계측해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렇게 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또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치과를 옮길 때 절차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신뢰를 잃었다든지 소통이 안 된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치과 옮기기를 감행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결심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 먼저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엑스레이나 카메라 사진, 치아 모형이나 스캔 데이터와 같은 것들은 정말 기본이고요. 치료 계획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원장님의 고견이 적힌 진료 의뢰서까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물론 다니던 치과가 갑자기 폐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치과로 옮기는 상황이라면 진료했던 자료도 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원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간혹 환자분이 원래 상태라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정식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오시는 게 환자분 치료를 이어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인비절라인 교정 중이시라면 이 절차가 훨씬 간단해요. 정식으로 본사를 통해서 트랜스퍼라는 절차를 요청하고 원래 원장님과 새로 옮기려는 치과 원장님의 두 분의 동의만 있으면 초신, 엑스레이, 사진, 스캔 데이터, 이 모든 자료와 현재 치료 계획까지 모든 데이터가 새 치과로 넘어갑니다. 환자분이 일일이 자료를 챙기거나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교정하다가 치과를 옮기면 치료 결과가 많이 달라지나요? 우리가 A에서 B까지, 즉 교정 치료를 원하는 결과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금니를 뒤로 보내는데 교정용 나사를 쓰는 원장님도 있고, 교정용 나사 없이 철사를 접어서 요 와이어를 쓰는 원장님도 있어요. 발치 교정에서 앞니를 뒤로 보낼 때 요즘은 철사에 고리를 달고 원장님이 직접 파워체인이라는 고무를 걸지만, 예전에는 고무줄 없이 그냥 철사에 루프라고 하는 걸 접어서 철사 자체에 펴지고 구부러지는 힘으로 치아들을 당겨서 발치 공간을 닫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고 편의성의 차이도 있어요.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장님마다 단지 배운 게 다르고 손에 익은 게 다르기 때문이지 꼭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순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치료 방법이 달라지면 입안에 들어가는 장치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치료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이유들로 원래 치료받던 원장님과 접점을 찾아서 원만히 치료를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정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원하는 결과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요. 교정하다가 치과를 옮기게 되면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하나요? 환자분은 당연히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해주고 해결해주겠다고 하는 원장님을 찾아가셔야겠죠. 아마 병원을 옮기기 위해 여기저기 상담을 받아보실 텐데, 만약에 어느 원장님이 봐도 치료가 잘못돼가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옮기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가 잘 돼가고 있는 편이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그냥 원래 원장님께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처음부터 병원을 잘 선택해야겠죠. 저희 채널에 좋은 교정치과 고르는 법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교정하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해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좋은 병원 그리고 좋은 원장님만 만난다면 큰 문제 없이 교정 잘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